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공립 위탁서류 작성에 있어서 핵심 사항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점 포인트 또는 원장 지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또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에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시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하고 어린이 원장 지원자가 가져야 할 운영계획에 대한 목표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위탁서류 작성에 관련된 핵심 사항 정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잖아요. 근데 구독을 좀 해달라고 해도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만 듣고 그냥 내빼는 경우. 그래서 이제 구독 버튼이 빨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구독을 안 한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약간 회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구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독 버튼을 좀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유라는 게 있으면 친구나 지인에게 나누고 싶다 하시면 링크 같이 보내주셔서 좋은 정보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클릭하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싫어요 이건 될 수 있으면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게 좋냐.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거창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보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차별화나 독창적인 부분들을 좀 두려고 합니다. 또는 이제 나만의 어떤 장점,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린이집 원장 지원자가 예를 들어 특허 개발하는 것처럼 특허 아이템 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장점 이런 거는 좀 솔직히 말씀 좀 이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영유아보호법의 1조에 보면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또는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왜 운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내용이 좀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영유아에 대한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 보시면 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어떻게 보면은 맞벌이 부부 또는 여성에 대한 사회 진출이라든지 경력 단절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설립된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한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이 목적, 그리고 이제 영유아 보호법 또는 어린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설립 목적 이런 것과 좀 약간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이념도 보면 이제 이게 영유아 보호법 제3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보고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운영 철학과 운영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린이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할 건지, 좀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잘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시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제가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되고 싶어요. 근데 되기 위한 방법은 좀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반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예를 들어 평가를 통해서 원장을 채용을 하는데, 과연 그 평가하는 평가 기준 또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냐.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많은 원장님들 또는 원장 지원자 또는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는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끔 서류라든지 평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거에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잘 파악을 안 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전문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 카페에 가입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무료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그냥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는 뭐 신세계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도 대부분 이제 사이트에 방문을 잘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고요. 알만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입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공짜로 잘 받아가고 계십니다.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뭐 가입해서 정보도 받고 공부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뭐 거창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매뉴얼 다 있는 겁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 보육사업 안내. 거기 보시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선정 기준과 객관화로 심사위원에 대한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화를 확보한다. 선정 기준 및 그 절차를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절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 기준들을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원자들한테. 그래서 거기 심사위원들도 자의적 심사가 아니라 이런 객관화된 또는 이렇게 이미 마련되어 있는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위탁 기준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 공개를 하는 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함이 있었고 다음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파악도 안 하고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그 분석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지더라도 물론 이제 뭐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왜 떨어졌는지 결과를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일단 심사 기준에 대한 권장 표준안이 있고 이거는 뭐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고문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고문에 대부분 그런 어떤 심사 기준과 뭐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신청 운영체와 특수원 관계 뭐 이런 자들은 평가위원회에서 뭐 제척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소문들 많이 듣잖아요. 심사위원과 뭐 관계가 있다, 뭐 내정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한테 많이 하세요. 이야기가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제척을 하고 공정한 심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예전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유아 보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유아 보호법을 쭉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외적인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부당한 점수를 부여를 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자의적 심사, 심사위원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자의적 심사, 그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판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정확하게 공고에 명시를 해야 되고, 그 공고에 명시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원장 지원자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한과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운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이 동영상 강좌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알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때까지 떠들어대는 건데, 일단은 운영계획서 부분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운영계획서 부분만. 자, 운영계획서만 보면은 운영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 세 가지 체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 운영계획서에 대한 체계. 일단은 이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 보육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최고점 20점, 최하점이 12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최고 10점, 최하 6점. 예산의 적설성 10점, 6점. 즉 이제 어린이 운영 계획서를 할 때는 이 3단 목차. 3단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세부 평가 항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3단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기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운영 계획서 하나만 갖고 일단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탁심사 서류평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냐, 이 내용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한 건데, 일단은 채용 공고문에 보면은 이거 진짜 실제 이제 공고문에 있는 서류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 위탁심사 기준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육사 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 또는 표준화된 심사 기준표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그래 놓고 신청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신청 서류를. 근데 심사위원은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이 심사 체계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서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자, 어린이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 제출 순번에는 1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래에. 그리고 평가는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또 그 내용이 아니야. 체계도 안 맞아, 여기하고. 자, 두 번째는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자, 평가인증 참여 여부 같은 경우는 10점이에요, 최고 점수가. 근데 이 평가인증이라는 서류가 어디 있냐? 이게 간신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점짜리인데도 여기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라. 4번 항목에.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한 서류가 평가인증 서류입니다. 이 평가인증이라는 건 단독적으로 10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가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서류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 등 아동 목적 업무 경력. 그거는 이제 그 다음 항목에 있고, 이게 이제 순번대로 간다면은 이 항목이 전체적인 항목인데 이 다음에 있어야지 맞는 건데, 그 체계로 보더라도 근데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해당자만 제출해라.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5점인데. 자,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보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용어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또 찾아가야 되는데, 자, 운영체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과연 이게 어디에 있냐? 이건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이 서류와 합해져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이 서류도 여기에 있고.
운영체 공식력. 이거 공식력이라는 항목은 또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운영체 재정 능력. 이거 같은 경우는 5점인데 나머지 뭐 40점짜리도 있고 35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5점짜리 이 항목이 얼만큼을 차지하냐, 이 서류에서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재정 능력이라는 평가 항목이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5점짜리인데 오히려 35점짜리보다도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35점짜리 서류는 막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막 뒤죽박죽 해놨는데 재정 능력 5점짜리는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최하하고 최고 점수가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데서 불구하고. 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평가 기준을 명시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과연 이걸 따라가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체계가 맞는 것인지, 이 체계로 했을 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또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실제 공고문입니다. 이런 공고문들이 태반이에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베스트 케이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공고문. 실제 이것도 공고문입니다. 실제 공고가 발행된 그 문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한 평가 기준표. 이거는 이제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해라. 이 순번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이 서류 제출 가이드라인 또는 서류 제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운영계획서 여기에 있죠. 두 번째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있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다음에 있죠. 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심사평가표를 가지고 심사를 할 때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보물찾기 하듯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서 편하게 평가하면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체계가 맞는 거죠. 정말 잘 해놓은 거죠. 서류를. 그리고 이제 더 잘 되어 있는 거는 뭐 정성평가, 뭐 정량평가, 뭐 이런 것들 평가 체계도 어떻게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그나마 명확하게 해놓은 거. 그리고 이제 기본 사항들은 이렇게 기본대로 묶어놓고, 또 공통 사항은 공통대로 이렇게 해서 해라. 이 서류들은 이런 서류들은 이렇게 해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사 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이게 묶은 겁니다. 그리고 심사 항목들은 심사 항목대로 묶어서 따라갈 수 있게끔 해놓고 잘 돼 있죠. 근데 물론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공고문과 뒤에 있는 이 공고문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공고문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견출지나 또는 제본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견출지를 작성을 해서 또는 부착을 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견출지를 왜 요구를 하느냐? 심사 기준과 심사 제출 서류가 똑같으면 견출지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서 막 그렇게 뒤죽박죽 해놓으면은 심사 항목에 맞게끔 그 내용을 찾으려면 견출지라는 게 필요하죠. 왜? 어디서 찾을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서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니까. 서류 자체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출지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견출지를 부착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출지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본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견출지를 이렇게 붙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견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항목들을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냐? 이 세부적인 항목을 명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 큰 타이틀을 명시를 하면 되냐? 이 큰 타이틀을 명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사항이면 기본사항 여기다가 어린이 운영계획이면 운영계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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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에 따라서 이것만 이렇게 명시만 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큰 타이틀만 이 세부적인 건 하나만 하면은 이 견출지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견출지라는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항목을 빨리 찾기 위해서 견출지를 붙이는 건데 이 서류, 이 하나하나 서류를 다 여기다 명시를 해버리면 이 견출지만 해도 한 열 몇 개, 20개, 막 30개씩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타이틀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왜? 이 큰 타이틀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큰 타이틀만 명시를 하고 그 서류들이 잘 거기에 적시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